여러분의 건강 이정표가 되어드리는 건강 보감 시간입니다. 여름철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는 두피 탈모에 대한 정보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내 피부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카락. 오늘 이 건강 보감에서 알차게 담아봤습니다. 원푸드, 덴마크, 디톡스 다이어트 등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들. 다이어트로 멋진 몸매는 얻을지 몰라도 나의 머리카락은 점점 더 푸석푸석해지고 탈모로까지 이어져 또 다른 고민을 불러오는데요. 오늘 건강보감에서 다이어트 탈모의 원인과 그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리포터 박현수입니다. 여름철 휴가에 맞춰서 헬스나 요가, 식이요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몸매 가꾸기에 열을 올리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나 더워지는 이 여름철에는 몸매 만드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탈모로 인해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수도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오늘 VG 하디슈 건강보감에서는 이 다이어트 탈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남성만큼이나 여성분들도 이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따로 두피 케어를 받거나 탈모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대체 왜 여성들에게도 탈모가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여성 탈모의 원인은 한마디로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호르몬의 중심이 되는 갑상선, 췌장, 부신이랑 자궁, 이 조절력 저하가 이러한 불균형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갑상선의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 갑상선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에 비해서 그 변동의 폭 자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소화기가 굉장히 약하시거나 부신이나 자궁이 굉장히 약해지셔서 탈모로 이어지시는 경우가 가장 많으십니다. 이 여성분들 경우에는요, 남성들보다 헤어스타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이 남자분들의 탈모와 여성분들의 탈모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남성분들의 탈모는 사실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들이죠. 정수리나 앞 이마 쪽에 국한이 돼서 집중적으로 빠지는 게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여성분들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몸 전체적으로 약해져서 오는 탈모가 많기 때문에 정수리, 옆머리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모발의 밀집도가 낮아지면서 탈모가 진행되는 경향이 제일 많으세요. 즉, 머리가 전반적으로 숱이 쫙 줄어들면서 빈모의 양상을 띠고요. 나중에는 빈 모공 자체도 굉장히 많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에게 만약에 탈모가 일어나게 된다면 창피해서 그대로 방치하거나 아니면 숨겨서 병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면 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빨리 내원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히 여성 탈모의 경우에는 탈모가 진행될수록 빈 모공이 굉장히 많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빈 모공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빈 모공에서 발모가 될 때까지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치료도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탈모가 진행된다고 생각이 드시면 가능한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뭐든지 치료 시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요즘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 몸매 만들기, 다이어트에 열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탈모를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은 소위 몸짱이라고 해서 사실 얼굴 못지않게 몸매도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기다 보니까 여성분들, 남성분들 모두 의학적으로는 체중 감량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다이어트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건강한 식이 조절이나 운동이 아닌 지나친 절식이나 약물, 너무 과도한 운동으로 인한 과도한 그 체중 감량은 급성 탈모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세요. 특히 여성분들의 급격한 다이어트는 출산, 갱년기 등과 함께 여성의 3대 급성 탈모기라고도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원장님,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탈모가 찾아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혹시 다이어트가 탈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급성 탈모는 한마디로 인체 위기 상황에 대한 그 대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발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그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영양의 여유분이 있어야지 그 성장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우리 몸은 영양실조와 같은 상태를 만들게 되겠죠. 그러면 영양이 굉장히 부족한 위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남아있는 작은 영양분을 일단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뭐 뇌나 심장, 폐 이런 부분에 먼저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크게 생명 유지와 관련이 없는 우리 말초 부위, 피부라든지 손발톱, 모발 쪽에는 굉장히 영양이 부족한 말초 순환 불연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세요. 그런데 급격한 다이어트를 하신 경우에는 체중 감량 이후에 바로 탈모가 오는 건 아니고요. 대개의 경우에 다이어트가 끝나신 이후 한 달에서 한 3개월 사이에 갑자기 탈모량이 평상시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확 느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그렇게 탈모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급성 탈모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두피가 보일 정도로 모발 숱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인해서 급성 탈모가 찾아왔는데 또 이게 이 급성 탈모에만 그치지 않고 이 만성 탈모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급성 탈모의 경우에는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짧은 시간에 빨리 모발이 탈락한 만큼 제때에만 치료하시면 치료 결과도 굉장히 좋으시고 예후도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예, 그런데 모발이 탈락량이 굉장히 많은데도 적절히 치료를 받지 않으시고 그대로 방치하시다가 6개월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모발을 만들어주는 모근 자체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만성 탈모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탈모로 이행이 되게 되면 급성 탈모에 비해서 치료 기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치료되는 속도도 굉장히 많이 느려지세요. 정말 이 탈모가 생각보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탈모를 겪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집에서 간단히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사항들이 있으신데요. 먼저 체중 감량 이후에 갑자기 탈모량이 늘어나셨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문득 정수리나 두피가 굉장히 드러나 보인다고 생각이 드셨을 때, 그리고 모발이 굉장히 푸석해지면서 잘 엉키고 잘 끊긴다고 생각이 드시면 일단 탈모량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자가진단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는 치료만 잘 받는다면 다 나을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몸을 치료하는 방법과 두피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이어트 후에 탈모가 발생하셨다면 두피 치료와 더불어서 먼저 몸이 영양실조를 느끼지 않게끔 고르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과 더불어서 위장 기능의 회복에 중점을 두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모의 또 다른 원인이 이 두피 말초까지의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순환 부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순환 부전을 굉장히 해소해 준다면 미세순환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면서 즉각적으로 탈모가 진정이 되고 이 발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탈모의 정도가 굉장히 심했거나 위장 기능의 개선만으로 충분히 탈모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신을 복용하는 치료가 필요하세요. 부신은 몸 전체의 호르몬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신의 회복은 우리 치료 기간 동안에 발모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몸 치료와 더불어서 침 치료와 이 한방 머드 치료를 함께 하신다면 두피 부분의 말초 순환 자체를 높여줘서 탈모 치료에 매우 효과적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탈모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는데요. 근데 치료법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시고요.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등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되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셨던 분들이나 특히 식욕 억제제를 드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화가 힘든 음식이나 굉장히 과식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피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몸의 충분한 회복을 위해서는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혹시라도 무리하게 운동을 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이라면 운동의 양도 1시간 이내로 가볍게 하시는 편이 좋으십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몸매 관리도 하고 싶고 탈모도 예방하고 싶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건강한 체중 감량 방법 없을까요? 네, 먼저 식욕 억제제에 의존한 무리한 체중 감량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되고요. 다이어트를 우리 몸이 위기 상황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으세요. 대략 한 달에 한 2kg 정도만 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칼로리가 높고 당이 높은 탄산음료 아니면 과일 주스, 술 이런 것들을 끊어주시고요. 음식물은 반대로 통곡물류 아니면 야채, 과일, 견과류 그리고 그냥 깨끗한 우리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책이나 걷기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에는 이 정도면 평생 할 수 있겠다 이런 수준의 가벼운 수준으로 항상 꾸준히 하시고요. 틈틈이 먹는 간식이나 야식을 줄이시고 평상시에 꾸준한 운동을 습관을 들이심으로써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성 탈모와 다이어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탈모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하셔서 탈모 걱정 없이 올 여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VG 하디슈 리포터 박현수였습니다.